안녕하세요. 5분 시사의 자담세무에게 왕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땅도 양도소득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태우는 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A씨는 20년 전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에 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인 논 1000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A씨가 만약 내년 이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약 2배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이는 정부가 어제였습니다. 3월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였는데요. A씨처럼 비사업용 토지주에게 기본세율 6에서 45%에 해당되는 이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그 중과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30%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이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해 양도차익이 약 5억 원이 발생을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약 1억 6,3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 새로운 세율을 적용을 받으면 세금이 2의 2배에 가까운 3억 40만 원 정도로 깡충 뛰는데요. 대책 시행 전까지 A씨가 땅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된 세금 부담액이 현재와 비슷한 1억 3,70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일선의 한 세무사는 토지 양도 시 기본적인 지방소득세 부담이 큰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제외가 된다면 세율은 최대 현행 71.5%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양도 차익을 거의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올해 안에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기 근절 대책의 핵심은 토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징수하고 만약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당이득이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주택, 입주권 등과 같이 동일하게 20%로 크게 높였고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인 경우에는 현행 40%에서 60%로 당해 세율을 껑충 뛰게 만들었습니다. 세금 폭탄 수준이 세제 강화가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점에는 의견이 없는데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까지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LH 사태를 통해 목적과 다른 농지 사용을 통한 투기 행태가 다수 적발된 탓에 이러한 강도 높은 조치가 나왔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데요. 주택으로 치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만큼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처럼 수십 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한양대 한 교수는 정부가 특수 상황에 단순하고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라며 과세를 하는 게 정확한 타깃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대책인 경우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토지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것도 논쟁의 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더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에서 밝힌 신도시 지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5년 내에 신도시 예정지가 될지 모르고 땅을 매입한 사람도 땅이 수용되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 폭탄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사 대책 발표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있습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핀셋 규정을 하면 되는데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태우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규제는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한 세무사는 버틴다고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아 세금이 강화되기 이전에 팔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절세 매물이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대출 규제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그런 의무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도심 아파트라든가 꼬마 빌딩 등으로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올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그 신도시, 3기 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LH 직원들이 그 투기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직자의 마음으로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심이 많이 앞서셔가지고 이기심이 많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서 그 땅을 이제 농지를 농업인도 아니면서 이제 농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뭐 물론 주말 농장 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농업인인 경우에도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인가 이하까지는 아마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점을 이제 허점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이제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건데요. 물론 세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 기사처럼 이제 단기 수요에 대한 그 근절을 도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A씨처럼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본인이 의사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상속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증여해 주셔가지고 수중을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투기와는 이제 관계없는 분들이 이제 요러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이분들에게까지 이런 악영향이 미치게 되겠는데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세무사라 가지고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신 세무사님들의 의견에 굉장히 같은 의견에 이제 동조를 하는데요. 어느 한 그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굉장히 이렇게 주물주물 거리는 거는 이거는 현 정부의 그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타깃을 이제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때리다 보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기사처럼 토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런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땜질을 하다 보면은 분명 투기 수요는요 어느 쪽에서 누르면은 그 투기 수요 풍선을 누르는 그 풍선 효과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겨우 잡히고 있는 이 집값이나 아파트 값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한 도심 내 그 상업용 꼬마 빌딩 등으로 이동해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이 상황에 혹시나 여러분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번 이 기사를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